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가운데 수혜를 볼 기업이 누구인가. 다음번에도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오고 증설 기조에 들어가면 이들 장비는 과거에 팔렸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다면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을 계속 기대해보면 좋겠지만 네. 지금 워낙 세계적으로 네.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가운데 예. 반도체도 그 가장 큰 전쟁터 중에 사실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기존에 이 중국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수출 분야에서 네. 이 분야가 점차 이제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이제 우려감이 계속 좀 맞습니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좀 돌파구를 찾는다면 네. 좀 어떤 점이 있을까?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피해를 감수해야겠지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이 피해를 감당할 필요는 없죠. 대신에 대안을 찾으면 그만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피해를 보는 가운데 수혜를 볼 기업이 누구인가 이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 투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부분은 이 반도체 판매가 부진해서 또는 앞으로 판매가 부진할 것 같아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무언가 중국의 반도체를 더 내다 팔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수요는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전쟁을 펼쳐서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전방 수요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즉 인공지능의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자동차의 전장의 비중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서버 업체들이 수많은 설비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트래픽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즉 수요는 어느 정도 꿋꿋하게 발생할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이제 이 마이크론에 대한 견제가 증가할 텐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마이크론의 이 점유율을 추가로 뺏어오지 못하는 정도. 즉 마이크론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규제를 가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사 수혜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수혜를 가져오지는 못할 그러한 상황 정도가 지속될 것이지 우리가 수요단에서의 이슈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반대로 좀 공장 이야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제품을 더더더 많이 팔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품을 더더더 많이 찍어내기 어려워서 즉 공급에서 어떠한 이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대략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D램 절반과 낸드 플래시 3분의 1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바로 이 공장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장비 반입을 허가시켜 주면서 규제를 계속해서 유예시켜 준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빨리 중국에서 탈출하라, 중국에서 반도체 그만 만들라, 장비 더 이상 공급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포지션을 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들 중국 공장이에요. 앞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다양한 반도체를 찍어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공장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 공장이 앞으로 이제 점점 쓸모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도체 공장은 계속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래야 계속해서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얼추 자료들을 좀 조합해 보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중국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찍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얼추 2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점점 구형 반도체만 찍어내야 되는 즉 새로운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면 구형 반도체만 찍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구형 제품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중복 투자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신형 제품을 찍어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평택의 공장을 미리 지어두는 그러한 증설 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이닉스가 용인 팹 구축을 좀 더 서둘러서 진행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좀 수혜 기업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중복 투자를 추가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 투자 수혜를 누가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연히 공장을 지으면 공장에 수많은 인프라, 설비가 구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뭐 한양 ENG나 아니면은 STI 같은 기업들이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수혜를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시기가 아닌데 생각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네 이러한 수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한양 ENG 같은 기업들은
보통 반도체 기업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좀 건설주의 이 평가를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수혜는 분명히 있지만 주가가 이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어필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업으로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중복 투자가 강하게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는 테스라는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테스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앞으로 중복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이 장비 판매가 기존 이 시장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이 낸드 플래시 쪽으로 장비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도 하이닉스도 모두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을 버리고 우리나라 공장에 중복 투자를 할 때 우선적으로 낸드 플래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스를 개인적으로 먼저 뽑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공장까지 또 추가로 중복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추가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하이닉스 쪽으로도 많은 장비를 공급하지만 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도 장비를 많이 공급해 왔어요. 특히 작년에는 주성의 매출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중국이 이제는 미국 장비를 못 사오니까 주성 장비를 더 사가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아니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들게 되면 그 장비마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성 장비 판매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둘 모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우리나라 쪽에서는 장비 판매가 확대될 수 있지만 중국 쪽 이슈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에는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계속 봐야 할 것은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움직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면 네. 좀 더 어느 섹터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냐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 때 누가 유난히 수혜를 볼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 특히 최근에 공장의 캐파가 꽤나 많이 차서 이미 생산량이 꽤나 많아져서 더 이상 생산할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증설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증설을 수행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 꼭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어도 다른 산업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은 투자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하나 머티리얼스랑 월덱스 이 두 개 기업이 먼저 지금 떠오르고요. 다시금 메모리 업황에 이 턴이 오게 되면 지금은 아무리 공급 과잉이고 또 아무리 지금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 제품들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있다더라도 반드시 다시금 증설 경쟁으로 전환됩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낸드 플래시가 엄청난 이 치킨 게임과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20%, 30%씩 연평균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 조금만 조절되고 감산이 조금만 이루어져도 한 1, 2년만 지나면 다시금 어느 순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 것이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 증설에 대한 이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증설 효과의 수혜를 얻는 기업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스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또 뭐 TCK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머티리얼스 월덱스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이처럼 이 낸드 플래시 쪽에 이 많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가요 아무래도 디램보다 물론 이 업황이 턴을 하게 되면 디램도 증설 기조로 가게 되고 낸드 플래시도 증설 기조로 가게 됩니다만 낸드 플래시의 증설 기조가 좀 더 가파를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치킨 게임이잖아요. 공급 과잉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도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잠시 공급 과잉이 나타난 것이지 이후에 이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 다시금 증설도 디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딱딱딱 얼추 맞춰서 무언가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후공정 장비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하기엔 참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기술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그런데 기술 이해가 보통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수혜 범위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사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4개 종목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한 가지 좋아하는 접근법은 무엇인가 하면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얼추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을 꾸준히 잘 팔았던 기업은 다음번 상승 사이클에도 꾸준히 잘 파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이러한 경향이 단순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어떠한 산업의 구조에 의해서 또는 이 기업들의 경쟁력에 의해서 아니면 이 생태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이 기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지만 사실 이들 장비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해외 장비 기업들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해외 장비 기업들을 당연히 우리가 먼저 사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 분명히 국산 장비의 기술력이 소폭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먼저 사줍니다. 이게 장비 업계 하나의 트렌드고 하나의 생태계예요. 계속해서 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오고 증설 기조에 들어가면 이들 장비는 과거에 팔렸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현저히 많이 떨어져 있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팔 수 있는 녀석이지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히 높아진 녀석 또는 주가가 미래 실적을 충분히 선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기업들, 즉 결국 쉽게 풀어드리자면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반도체 기업들 중에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가장 회복이 요원한 녀석들을 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공정 장비주도 이에 해당이 되고 또 잠시 말씀드렸던 뭐 사이맥스 같은 기업들도 항상 과거에 이러한 경향성을 나타내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네. 유난히 2차 전지와 자동차 업계의 호실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네. 단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자동차, 네. 2차 전지 이쪽의 호실적 네. 기조가 네. 당분간은 좀 유지될 것 같다 생각하시나요? 예.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앞으로 2, 3년 내내 쭉쭉쭉 전기차의 확대를 따라서 쭉쭉쭉 오를 거라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한 6개월, 9개월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투자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좀 자동차 업종을 긍정적으로 좀 일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번 출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도 네. 여전히 핫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 사실 투자 관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극히 투자 관점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에코프로도 참 좋아하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투자다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투자 관점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 영상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음마 아파트라도 이 아파트가 500억에 거래되면 반드시 조정은 발생합니다. 왜? 너무나 비싸졌기 때문인 것이죠. 좋아도 그것보다 더 비싸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고 싶은데요.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비싼데요. 이익을 몇 년치 끌어오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도 판단하기 위함이지만 그래서 그 좋은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충분히 비싸. 즉 가격의 당위성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봐도 너무나 비싼 기업들은 더 이상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이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다? 가격이 싸서 주가가 오른다? 그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비싼 영역에서 그냥 계속해서 거품을 형성하는 그러한 주식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수급적인 이유. 이러한 경향은 수급적인 이유이죠.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이 좋아서 뭐 주가가 싸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이 영역은 이제는 기존 보유자 분들의 영역 플러스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 기업 분석 없이 가격 생각 없이 그냥 거래만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저희 투자자분들은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격을, 즉 가격의 당위성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싼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이 비싼 주식들은 내가 아주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좀 짧게 정말 잠깐만 보유하겠다. 즉 투자라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내지는 투기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을 좀 갖지 않으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기업에 꼭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이 매력이 두드러지는 기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1, 2년 정도를 좀 바라보면서 뭔가 숫자가 개선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달리 관심을 못 받아서 밸류가 싼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다라고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숫자가 개선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관찰하면서 접근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기업에 지금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나 마음이 급해.
나 지금 당장 2,000지로 수익 내야겠어라고 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의 영역에 있는 이 주식들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지향하신다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금 오른 녀석들은 제 거고 내 거는 나중에 따로 생기겠지. 피자 나중에 배달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7년치 이익을 땡겨왔거든요. 근데 7년치 이익을 땡겨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아요.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난 거품을 막 형성할 때 이때 얼추 7, 8년치 이익을 땡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과거 2017년 바이오 빅사이클처럼 굉장히 먼 이익을 땡겨온 것인데 제가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3년 뒤 이익을 땡겨와서 그때 실적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싶으시면 얼추 3년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년치 이익을 땡겨와서 7년 뒤 이익에 비해서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사셨으면 얼추 7년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익을 얼마나 멀리서 끌어와서 그러면 얼추 투자 목표 기한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 투자 세계에서.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손실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내가 진짜 살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사고 싶긴 한데 내가 그냥 단기 수익이라도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에코프로를 사랑해서 7년 동안 보유하고 싶은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에코프로 BM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에코프로 BM 과거에 투자했던 기록도 많이 블로그에 올렸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종목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 의견이 아님을 재차 강조드리겠고 특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 좀 맞는 그런 이야기임을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기로는 보통 주식시장 상반기, 즉 1, 2, 3월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거나 유난히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이 보이게 되면 좀 4, 5, 6월 들어서는 많이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부진해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통은 4월에서 5월은 개인적으로도 종목 교체 시기로 항상 잡고 좀 여유를 갖고 주식에서 발을 살짝 좀 떼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런가 하면 보통 4, 5월에 많은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이 주식시장, 이 주식 투자가 지금보다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분석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점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자TV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대표님께서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텐데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 즉 나만의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유튜브 영상만이 보시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여러분께서도 혹여나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조금 없거나 아니면 당분간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거나 내가 지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안 보일수록 계속해서 내가 공부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을 나 스스로 찾아 나서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께서 10년 뒤에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점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반도체 관련해서 네. 다양한 인사이트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도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예. 워낙 또 바쁘시겠지만 또 저희가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함께 나누면서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공부의 그런 재료를 재료를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광재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운되세요. 행운되세요.